어릴 적부터 나는 몸이 약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나는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숨이 차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뛰노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다. 이런 나에게 운동은 마치 먼 별처럼 느껴졌다. 20대가 되면서 젊음이라는 무기가 내 몸을 지탱해 주었지만 그 무기도 점점 힘을 잃어갔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몸은 더욱 허약해졌고 영양제와 좋은 음식으로도 그 허약함을 채울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첫걸음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쳤다. 약해진 몸이 작은 움직임조차 견디지 못한 것이다. 병원을 찾았지만 한의원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추천받은 정형외과를 찾게 되었다. 그곳은 친절한 의사와 깔끔한 병원 환경 덕분에 신뢰가 갔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시작한 첫날,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내 담당 도수치료사였다. 그의 등장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이왕이면 이런 남자에게 치료받는 게 좋지 하고 속으로 웃었다. 치료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그의 말에 심장이 살짝 뛰었다. 좁은 공간에서 그와 마주하며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손길은 무심해 보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 가까이 허리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그와 매일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를 갖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져갔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내 몸이 약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의 아이러니를 깨닫는다. 과연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운동을 못했던 내가 이제는 치료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운동을 시작한 후 나는 내 몸이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고 근육이 금방 지쳐버렸다. 그날도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 자라났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어느 날 운동 중에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멈춰야 했다. 그 순간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몸은 그 결심을 따라주지 않았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나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다시 다칠까봐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움츠러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자기 최면을 걸며 나는 다시 운동복을 입고 치료실로 향했다. 그때부터는 운동과 치료가 섞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 허리 부상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 느낀 감정은 복잡했다. 운동을 하면서도 다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강해지고 싶었다.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건강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치료실에서 만난 도수 치료사, 그 잘생긴 남자가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내게 위로가 되었고
그의 존재는 점점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운동과 치료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나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과 약함에서 비롯된 갈망일까?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건강 회복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몸이 약해도 마음이 흔들려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과 갈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다. 병원을 찾은 날, 나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문을 밀었다. 깔끔한 정형외과 병원 아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나를 맞아주었다.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뼈가 약해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매일 병원을 찾아 도수 치료를 받으며 몸을 조금씩 움직여야 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았지만 내 몸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만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첫날, 나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 담당 도수 치료사였다. 그의 등장에 마음속으로 살짝 설렜다. 이왕기면 이렇게 멋진 사람에게 치료받는 게 좋지라며 웃음이 나왔다. 치료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그의 말에 심장이 조금 뛰었다. 좁은 치료실 안에서 그와 마주하며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손길은 무심해 보였지만 정성스러웠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듯 했지만 나는 그가 내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매일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를 갖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져갔다. 치료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과연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떠올렸다. 치료사와 환자라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신체 접촉에서 오는 착각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나는 그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과정을 함께 느끼고 싶다. 그리고 이 낯선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도 아직은 모른다. 처음 그를 만난 날, 나는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심장이 두근거렸다. 키 크고 잘생긴 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사람이 내 담당 치료사라니 운이 좋은 걸까? 속으로 웃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이왕 1달간 매일 치료를 받기로 한 이상 이런 남자에게 받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내게 가운을 건네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을 때 심장이 살짝 빨리 뛰었다. 좁은 공간에서 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은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치료가 시작되자 그의 손길은 프로페셔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나는 그가 내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 가까이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은근히 그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그는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매일 1시간씩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풀어줄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고 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라는 의문도 커져갔다. 치료사와 환자라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와의 만남은 내 삶의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건강 회복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치료인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몸이 약해도 마음이 흔들려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과 갈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다. 치료실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졌다. 매일 1시간씩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부드럽게 풀어줄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존재가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정말 치료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라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은근히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물었고 그는 솔직하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나는 그와 매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치료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마사지 해볼게요. 그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의 손길이 내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오가며 나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나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길은 점점 과감해졌고 나는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치료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서로를 느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도 있었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걸까?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사라졌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도 아직은 모른다. 치료실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미묘해졌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만질 때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전문적인 치료라는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에서 복부로 그리고 허벅지 사이로 자연스럽게 내려갔을 때 나는 그 감촉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나는 이게 정말 치료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치료하는 동안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가 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차가운 듯 무심한 손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고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끌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라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따뜻한 청과 숨결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건 치료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사라졌다. 이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일까?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걸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며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갈망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했다. 그는 이미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몸만 탐하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그의 집과 내 집을 오가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일까? 그리고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는 그 순간에만 집중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렇게라도 그와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라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이 만남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갈망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했다. 그는 이미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몸만 탐하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그의 집과 내 집을 오가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일까? 그리고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는 그 순간에만 집중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렇게라도 그와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라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이 만남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했다. 위험한 만남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집을 오가며 은밀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의 여자친구와 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남자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은 마치 줄타기 같았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고 우리는 서로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떠돌았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그리고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는 그 순간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위험하고도 달콤한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 애썼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의 만남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의문이 자리했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는 여전히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몸만을 탐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 관계는 분명 위험하고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만남 속에서 나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감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며 나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